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이며 15년 이상 서울의 외상센터와 응급실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화가 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병들어 있는 것보다 화를 내더라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약장을 열어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세히 봐주세요. 그 병은 낭비한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삼키는 비타민 D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뼈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면역 체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매주 제 응급실에서 아주 작은 낙상에도 골절로 쓰러지는 환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60대와 70대 환자들이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서 단순한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봉지를 확인하면 거의 모든 환자가 수년간 성실하게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병에 적힌 설명대로 따랐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을 보여줍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71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단순한 낙상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져서는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뼈는 분필처럼 약했습니다. 병력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5년 동안 매일 2,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해 왔습니다. 5년간의 영양제 복용, 5년간 돈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봅니다. 영양제 산업은 우리에게 편리함의 거짓말을 팔아왔습니다. 알약 하나 삼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릅니다.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보조인자 없이, 적절한 시간 없이, 올바른 지원 영양소 없이는 비타민 D는 혈류에서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채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제의 병에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D는 활성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여러분이 삼킨 비타민 D는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로 보내기 위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K2 없이는 뼈를 강화하려다 오히려 동맥 석회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저는 이 진실을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해서 피로하고 만성 통증을 겪고 골절되고 반복적인 감염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건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더 많은 병을 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편리하게 무시하는 연구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비타민 D를 처리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에 기반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모든 병에 인쇄되어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저렴한 비타민 D 영양제를 진정한 건강 개입으로 바꾸는 정확한 3단계 활성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비타민 D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흔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용 시간이 복용량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비타민 D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적은 돈을 쓰고 혈액 검사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수십 명의 제 환자들이
8주에서 12주 내에 결핍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의 방법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건강한 뼈와 인생을 바꾸는 골절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38년간 일한 후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병의에 돈을 버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화장실로 가세요. 영양제를 보관하는 그 선반을 여세요. 비타민 D병을 꺼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벨을 보세요. 마그네슘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비타민 K2를 언급하나요? 4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가 파괴된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은 다른 병 3개를 더 사야 하고 전체 루틴을 바꿔야 하며 실제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약하고 도움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딸은 울면서 왜 어머니가 갑자기 걸을 수 없는지 설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9나노그램이었습니다. 참고로 20 미만은 심각한 결핍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성은 4년 동안 매일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4년입니다. 빈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비쌌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1,000국제 단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그녀는 밥, 김치, 그리고 녹차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식사였죠? 저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녹채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소화기관에서 비타민 D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녀는 보충제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로 그 음료와 함께 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년간 낭비한 돈, 4년간 천천히 약해진 뼈, 평생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는 고관절 골절에 4년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녹차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혼자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삼키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D는 3가지 장기에서 일어나는 활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에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간에서 저장 형태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실제로 뼈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활성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이 각각의 단계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활성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타민 D는 혈액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매일 최소 300mg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호박씨, 시금치, 검은콩, 두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90%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90%입니다. 그러니 비타민 D를 섭취해도 몸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인자는 비타민 K2입니다.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K1이 아닙니다. 찾기 훨씬 더 어려운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비타민 D가 흡수를 돕는 칼슘을 어디에 보낼지 몸에 알려줍니다. K2가 없으면 그 칼슘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으로 갑니다.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이것이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한 사람들의 심장마비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비타민 D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K2 없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칼슘이 잘못된 곳에 침착된 것입니다. 비타민 K2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효식품입니다. 나토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맛이나 냄새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숙성 치즈에도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녹색 식물을 먹은 닭의 달걀 노른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비타민 D3와 K2를 하나의 캡슐에 결합한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일반 비타민 D보다 한 달에 2,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복용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대부분의 여러분이 돈을 변기에 바로 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이 실수가 수천 명의 삶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뼈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D 보충제가 체내에 들어오는 순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2월 고관절 골절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단순히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비타민 D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해 왔습니다. 7년이나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말입니다. 혈액 수치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비타민 D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단 한 알도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D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타민 D가 활성화 파트너 없이는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혼자서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관에 머물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라벨에 인쇄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실제로 체내에서 작동하려면 3가지 중요한 보조 인자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파트너가 없으면 보충제는 쓸모없습니다.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흡수를 여는 열쇠입니다. 비타민 D 대사의 모든 단계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몸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타민 D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즉,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10명 중 8명은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비타민 K1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K2입니다. 이것은 교통통제관입니다. 비타민 D는 몸에 칼슘을 흡수하라고 말하지만 K2는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K2가 없으면 칼슘은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뼈 대신 동맥에 쌓입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실제로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입니다. 칼슘이 혈관으로 들어가 동맥을 경화시키고 막힘을 만듭니다. K2가 없으면 비타민 D는 위험해집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물이나 커피와 함께만 복용하면 몸이 분해할 수 없습니다. 변화 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지방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진짜 지방 말입니다. 탈지우 한 잔이 아닙니다. 마른 토스트, 한 조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의 우리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혈액 검사를 분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몸에는 비타민 D를 실제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60%나 떨어집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은 이른 아침 공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 시간에 복용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는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드시죠. 그런데
소화기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즙 생성량이 낮습니다. 신진대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비타민 D가 체내를 너무 빠르게 통과해버립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전 중반부터 오후 초반까지이며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하고 담즙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 몸이 실제로 지용성 비타민을 분해하고 혈류로 운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와 채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비타민 D와 결합하여 흡수를 차단합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최대 40%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식이섬유 보충제, 특히 많은 노년층이 소화를 위해 복용하는 차전자피는 비타민 D를 장에 물리적으로 가두어 배출시켜 버립니다.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비타민 D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 그대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침내 이해했을 때 정말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계속 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지쳐서 들어오고 뼈가 쑤시고 유행하는 감기와 독감에 다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였습니다.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왜 비타민 D가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릅니다. 그냥 삼키고 몸이 사용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서 3단계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활성화 없이는 오늘 아침에 삼킨 그 알약이 말 그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체내를 통과하는 겁니다. 매우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신 거죠. 이 활성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를 삼키면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것을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라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간은 마그네슘 없이는 이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전혀 없으면 전환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를 만 단위 복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간은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2단계는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신장은 전환된 형태를 가져다가 최종 사용 가능한 형태로 한 번 더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위해 신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타민 K2입니다. K1이 아닙니다. K2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K2 없이는 활성화가 중간에 멈춥니다. 50%만 활성화된 보충제에 돈을 쓰신 겁니다. 이제 제가 발견했을 때 정말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3단계는 세포로의 흡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진짜 식이지방 말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물이 아닌 지방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빈속에 물이나 주스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이셨습니다. 한 겨울에 심한 어지러움과 낙상으로 제 응급실에 3번 오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18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정상은 최소 30이고
최적은 50에서 70입니다. 보충제를 복용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4만 원짜리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리미엄 비타민 D였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복용하셨다고 했습니다. 3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K2를 복용하십니까?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십니까? 아니요.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물과 함께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2년간의 보충제 복용, 아마 50만 원은 낭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몸은 거의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를 즉시 제3단계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했습니다. 첫째, 가장 저렴한 비타민 D를 사라고 했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마케팅 사기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일 뿐입니다. 둘째, 아침이 아닌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셋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하루 2번, 비타민 K2 100마이크로그램을 하루 1번 처방했습니다. 비용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단 8주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18에서 52로 뛰었습니다. 최적 범위입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며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에는 비타민 D 대사를 위한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복용하면 이 리듬이 방해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우리 몸이 음식이 아닌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보충, 저녁 식사와 함께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처리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 단 하나의 타이밍 변경만으로도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뼈를 눌러보세요. 쑤시나요? 그 깊은 뼈의 통증은 골격이 활성화된 비타민 D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종류가 아닙니다. 진짜 활성화된 종류 말입니다. 이제 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비싼 소변처럼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지를 결정하는 3가지 중요한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90%의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응급실에 비타민 D병에는 완벽한 수치가 적혀 있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오는 환자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은 마그네슘 없이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아끼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타민 D를 삼키면 먼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 그 비활성, 비타민 D를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라는 물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는 마그네슘이 필수 효소 활성제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전환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신장에서 두 번째 전환을 거쳐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라는 활성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마그네슘입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근육 무력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택시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님의 체중을 온전히 지탱해야 했어요. 박 여사님은 복용 중이신 영양제 7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D였어요. 2년 동안 매일 만 단위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밀리리터당 18나노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목표치는 최소 30이고 이상적으로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박 여사님은 매우 화가 나셨어요. 약국에서 가짜 영양제를 판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마그네슘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식습관에 대해 여쭤보니 제가 늘 듣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일 커피를 4잔씩 드시고 가벼운 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 중이셨어요. 이 두 가지 모두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고장난 시스템에 비타민 D를 붓고 계셨던 겁니다. 3개월 후 먼저 마그네슘을 교정한 다음에는 영양제 용량을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48로 뛰어올랐습니다. 비타민 D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단지 몸이 사용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두 번째 보조인자는 비타민 K2입니다. 녹색 채소에서 얻는 K1이 아니라 특별히 K2입니다. 이것은 칼슘이 몸속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통통제관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때로는 400%까지요. 듣기에는 좋지만 K2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맥으로 갑니다. 혈관을 석회화시키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정확한 조건을 만듭니다. 명확하게 상상해 보세요. 뼈와 면역체계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비타민 D를 드시는 동안 칼슘은 관상동맥벽에 조용히 침착되고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것처럼요. 이것은 이론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동맥 칼슘 점수가 충격적으로 높으면서 골밀도 검사에서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응급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아무도 K2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슘이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보조인자는 지방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즉, 물이 아닌 지방에 녹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물이나 커피와 함께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신다면 흡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80%를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에는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한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그 식사에 건강한 지방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참기름에 조리한 두부 또는 견과류 한 줌이면 됩니다. 같은 식사에 마그네슘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식품 공급원은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입니다. 매일 약 300에서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K2는 발효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토가 절대적으로 최고의 공급원이지만 많은 분들이 맛이나 냄새를 견디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대안은 숙성 치즈나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세 가지 보조인자를 잘못 섭취하면 5만 단위의 비타민 D를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섭취하면 2,000 단위만으로도 3개월 안에 에너지, 면역력, 뼈 강도가 변화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타민 D의 5번째 주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90%의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완전히 낭비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천 번 받고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런 정보는 무료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약국에 가십니다. 진열대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D 영양제를 사십니다. 3,000 단위일 수도 있고 5,000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병은 아름답고 가격이 높으니 신뢰하십니다. 매일 아침 커피나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니다. 6개월, 어쩌면 1년 동안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혈액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결과에 충격을 받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십만 원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날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열쇠 없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거기 있고 손도 거기 있지만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려면 3가지 필수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이 3가지 동반 영양소가 없으면 비타민 D는 그냥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보조인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 번째 보조인자는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대사의 모든 단계에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먼저 변환되고 그 다음 신장에서 다시 변환되고 마지막으로 세포 안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변환 과정마다 마그네슘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타민 D 영양제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70%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70%요. 즉,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10명 중 7명은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D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근육 경련과 심계 항진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증상이었죠.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2년 동안 매일 10,000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10,000단위요? 이건 매우 높은 용량입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그 비싼 비타민 D를 단 한 단위도 활성화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자 단 8주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2년간의 문제를 8주 만에 해결한 겁니다. 두 번째 보조인자는 비타민 K2입니다.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K1이 아닙니다. K2가 꼭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칼슘이 몸속 올바른 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K2가 식후가 없으면 그 칼슘이 필요한 곳인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동맥, 신장, 연조직에 쌓입니다. 이것이 동맥 석회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K2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스스로 동맥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조인자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물이 아니라 지방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빈속에 또는 물만 마시면서 또는 무지방 음식과 함께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으면 장에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흡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알약 한 알의 80%를 버리는 겁니다. 비타민 D는 반드시 천연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견과류 한 줌, 치즈 한 조각, 아보카도 반 개, 올리브유 한 스푼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할 때 300ml 서색닷 400mg의 마그네슘도 함께 복용하세요. 최소 1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2를 복용하세요. 그리고 이 조합을 건강한 천연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 D가 전혀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계신가요? 이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뼈, 면역체계, 장수를 지키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몸에 들어가서 바로 작용하는 그런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쓸모있게 작용하려면 체내에서 3단계의 활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냥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 알약을 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장벽을 통해 혈류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즉, 정확히 같은 시간에 소화계에 지방이 없으면 대부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매일 5천 단위를 6개월간 복용했는데도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은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물만 마시면서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낭비입니다. 둘째, 흡수가 되더라도 간에서 칼시디올이라는 물질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장 형태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간이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15년간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10명 중 8명이요. 그래서 그들의 비싼 비타민 D는 그냥 거기 있을 뿐 변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됩니다. 셋째, 신장에서 활성 호르몬 형태로 마지막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충분한 아연과 붕소가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없으면 전체 과정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복용하면 몸이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뼈가 여전히 약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동네에 도는 감기마다 다 걸리는 이유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 여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어 강남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병력을 검토했더니 3년 동안 매일 2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이요. 따님이 비싼 약국에서 사들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혈중 수치를 확인했더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심각하게요. 뼈가 분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아침 식사로 뭘 드시냐고 물었더니 쌀죽에 김치를 드신 다음 녹차와 함께 모든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채는 지방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실하게 삼키는 비타민 D를 본인의 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복용법 전체를 바꿨습니다. 비타민 D는 점심 식사 때,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기름과 함께 드시는 날 드시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추가해서 저녁에 따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호박씨를 일주일에 3번 한 움큼씩 드셔서 아연을 섭취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와 함께 녹차 드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시라고 했습니다. 넉 달 후 그분 따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3배로 올랐다고요? 3배입니다. 비타민 D 복용량은 똑같은데 이제 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님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활력이 더 생기시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줄어들었으며 겨울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마 설명해주지 않으셨을 기초 생화학입니다. 진료 시간이 고작 7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공복에 비타민 D 먹는 것 그만두세요. 커피나 차와 함께 먹는 것 그만두세요.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 그만두세요. 여러분, 몸에 필요한 건 비타민 D를 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비타민 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복용 방법을 바꾸십시오. 비타민 D는 점심때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드신 후에 드세요. 생선 한 조각이면 됩니다. 계란도 좋습니다. 나물의 기름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 마그네슘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아몬드나 시금치에서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300mg짜리 보충제를 자기 전 밤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잠도 더 잘 주무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아연은 진짜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호박씨, 참깨 또는 일주일에 2번 쇠고기 작은 조각이면 됩니다. 우리 몸은 따로 떼어낸 알약보다
음식에서 나온 미네랄을 훨씬 잘 알아봅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약속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 D가 원래 작용해야 하는 방식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투자한 만큼 드디어 보람을 보실 겁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여러분 찬장에 있는 비타민 D 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비싼 소변만 만들고 있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서울응급의료센터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사용한 정확한 3단계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석 달 후 혈중 수치를 측정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비타민 D는 반드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무 음식이나가 아닙니다. 진짜 지방이어야 합니다. 지방 없이는 몸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매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아침 비타민 D랑 같이 뭘 드셨어요? 그분들 중 90%가 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물만요. 그 비타민 D 알약은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정확히 필요한 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한 큰술이요. 또는 호두 2알이요. 또는 아보카도 반쪽이요. 또는 계란 노른자 하나요. 이게 답니다. 이 중 아무거나 포함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세요. 흡수율이 20%에서 78%로 올라갑니다. 제가 혈액 검사로 수백 번 측정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침에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절대 밤에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 D 수용체는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을 따르는 겁니다. 밤에 비타민 D를 드시면 몸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또 수면도 방해합니다. 비타민 D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거든요. 제게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매일 밤 비타민 D를 드셨어요. 혈중 수치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함께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석 달 후에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리터당 18나노그램에서 42로 올랐습니다. 복용량도 같았고 영양제 브랜드도 같았습니다. 드시는 시간과 함께 드시는 음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제약거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내용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이 보조 인자들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2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맥 석회화가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에서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그냥 거기 있을 뿐 비활성 상태로 쓸모없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바나나를 하루에 1개 드시면 됩니다. 또는 호박씨앗 움큼이요. K2는 발효콩이나 계란 노른자 1개면 됩니다. 아침에 비타민 D와 함께 계란 2개를 드시면 이미 필요한 K2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제 비타민 D 흡수를 완전히 막는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커피 마시는 것 그만두세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 D와 결합해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런 실수를 정말 자주 봅니다. 환자분들이 아침 비타민 D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세요. 완전히 낭비입니다. 또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D와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장에서 흡수 경쟁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아침 식사 때, 칼슘은 저녁 식사 때 드세요.
지금 쓰시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삶은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이 식사와 함께 비타민 D 알약을 드세요. 이게 답니다. 3가지 품목입니다. 흡수를 위한 지방도 얻고, 계란 노른자에서 K2도 얻고, 바나나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서울시장에서 하루 총 비용이 2,000원도 안 됩니다. 따로 마그네슘 알약, 비타민 K2 영양제, 고용량 비타민 D를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함께 작용하지 않는 영양제에 매달 10만 원 이상을 씁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비타민 D 병을 보세요. 용량을 확인하세요. 만약 2000 IU 이상이고 지방과 보조 영양소와 함께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흡수되지 않은 칼슘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것을 바로잡을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계란 2개와 바나나로 아침 식사를 시작하세요. 3달 동안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에게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치에서 차이를 보실 겁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비타민 D를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약한 뼈와 낮은 면역력으로 고생할 수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언제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보조, 영양소를 먼저 추가할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이런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영양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